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그 어떤 처방전보다도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드라마 이야기예요. 바로 KBS ETV의 새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의 1회와 2회를 통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온정동이라는 작은 동네를 배경으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집안의 30년 묵은 전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련한 첫사랑의 향기가 우리 안방극장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렸네요. 이번 방송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우리 시대 가족의 해체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아주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했던 1, 2회의 모든 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성미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의 처방을 내리며 고통받는 이들의 구원자로 불리고 있었죠.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 마주한 그녀의 실제 삶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네요. 남의 관계는 척척 치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남편 공정한과의 관계는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온정동의 두 숙명적인 라이벌 공정한과 양동익의 대립은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의와 인수를 중시하며 돈 안 되는 환자들을 돌보는 정한과 오로지 이익과 권력을 좇으며 화려한 클리닉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된 동익은 마주칠 때마다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죠. 특히 동익의 곁에서 교묘하게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차세리의 존재는 이 갈등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을 넘어 가문의 명예를 건 전쟁으로 번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인공 공주아는 유능한 슝호스트로 활약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회 후반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방송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참사는 주아의 커리어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죠. 절망에 빠진 주아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술에 취해 밤바다를 배회하게 됩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백사장을 헤매던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갓 귀국한 양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은 위태로운 주아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지만 만취한 주아는 그를 성추행범으로 오해하며 날을 세웠네요. 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아가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가 휴대폰을 빠뜨려 방전되고 지갑조차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주아는 자신을 도와주려던 현빈에게 신세를 지게 되고 현빈은 자신의 캠핑 텐트에서 그녀를 먹이고 재워주는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이 좋아하던 사이였던 거예요. 현빈이 갑작스럽게 유학을 떠나며 헤어졌던 그 인연이 30년 만에 기적처럼 이어진 셈입니다. 주아는 현빈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현빈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고도 짐짓 모른 척하며 텐트에서 잠든 그녀를 지켜보았죠. 나 돌아왔어 주아야 라는 그의 나지막한 혼잣말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주아를 그리워하며 기다려왔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네요. 비슷한 시각 공씨 집안은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던 성미가 오랜만에 시댁을 찾아 제사상을 차리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 정한은 술에 잔뜩 취해 늦게 귀가하며 성미를 아여칠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가 늦어지자 화가 난 작은아버지는 깽판을 추고 나가버렸고 정한은 가출한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한잔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한이 가족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성미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 이혼하자 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던진 것이죠. 평소 인자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성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해서 일단 두 사람을 한 방에서 자고 가게 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주었지만 성미의 머릿속에는 대학 시절 정한이 기타를 치며 노래해주던 낭만적인 모습이 떠오르며 슬픔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네요. 이처럼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전문가 부부의 균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삼촌 공대안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지독한 의심에 사로잡힌 것이죠. 평소 아내를 끔찍이 아끼던 대안은 차가운 태도를 보여보려 하지만 아내의 애교에 금세 마음이 풀리는 소심하면서도 다정한 남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아내의 미장원을 몰래 들여다보는 대안의 모습은 앞으로 이들 부부에게 닥칠 소동극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씨 집안 동익의 집에서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성미의 방송을 보던 고모 동숙이 과거 동익이 성미를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세리의 성질을 긁어놓은 것인데요. 세리 역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넘기려 하지만 동익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성미 이야기를 금지해버립니다. 눈치 없는 딸 은비는 세리가 싫어서인지 일부러 성미 아줌마가 너무 멋지다며 세리의 속을 긁어대는데 양씨 집안 여인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아주 흥미롭게 그려졌네요. 다음 날 새벽, 텐트에서 깬 주아는 곁에 있는 현빈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귀가를 하던 주아는 엄마 성미와 마주치게 되고 성미는 홈쇼핑 사건을 들먹이며 당장 그만두고 의사나 하라며 주아를 압박했죠. 하지만 주아는 엄마가 아빠와 한 방에서 잤다는 사실에 더 놀라며 엄마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같은 시각 현빈은 주아를 위해 해장 바지락탕까지 끓여주려 했지만 이미 떠난 주아를 보며 아쉬운 미소를 지었네요. 이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성미와 세리의 기싸움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성미는 양동익을 친구처럼 편하게 부르며 그가 자신을 좋아했던 과거를 은근히 어필했고 세리는 그런 성미에게 재수없다며 날을 세웠죠. 두 가문의 여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팽팽한 카리스마 대결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주는 양념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한편 주아는 회사 앞에서 다시 마주친 현빈을 스토커로 오해하며 경찰에 도움까지 요청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현빈은 사실 태한그룹 회장의 딸인 황보 해수 부사장의 스카우트를 받고 총괄 이사로 부임한 인물이었죠. 유학 시절 친구였던 해수의 도움으로 현빈은 주아가 일으킨 방송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고의적인 조작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주아 역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표를 쓰는 대신 진상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 부사장이 주아에게 기회를 준 것은 모두 주아를 지키려는 현빈의 마크 조율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두 집안의 갈등은 결국 경제적인 압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선혜의 약국 월세가 갑자기 20%나 인상된 것이죠. 정한과 선혜는 임대인을 찾아갔지만 알고 보니 이는 양동익이 배후에서 임대인 조합을 조종해버린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원소 집안인 정한의 집을 온정동에서 몰아내려는 동익의 치졸한 계획이었던 셈이죠. 돈 많은 유지인 선출의 한의원과 대비되는 선의 약국의 어려운 처지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네요. 드디어 태안그룹 직원들 앞에 총괄 이사로 선 현빈. 주아는 스토커로 오해했던 그가 이사로 나타나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현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르헨티나 이름인 빠꾸나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능청스럽게 대처했죠. 주아는 그가 어릴 적 앞집 소년 현빈인 줄 꿈에도 모른 채 빠꾸나초라는 인물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이름조차 숨긴 채 자신의 조력자로 나타났다는 이 드라마틱한 설정은 앞으로 두 사람이 펼칠 오피스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추리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1, 2회를 종합해 볼 때 주아의 방송사고를 조작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근거로 차세리와 양동익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동익이 선혜의 약국을 쫓아내려 했듯이 세리 역시 성미의 딸인 주아를 무너뜨림으로써 성미의 완벽한 커리어에 흠집을 내려 한 게 아닐까 하네요. 세리가 방송사고 당일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하는 듯 한 묘사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현빈이 자신의 이름을 빠꾸나초라고 속인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의 집안과 주아의 집안의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양선출의 손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주아와의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체를 숨긴 채 주아를 먼저 치유해 주려는 깊은 배려가 담긴 처방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의 1, 2회는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방송사고라는 최악의 위기가 현빈이라는 최고의 인연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버려질 순간은 하나도 없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네요. 빠꾸나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현빈의 진심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주아의 고군분투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 3회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 2회 통합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드라마 시청에 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빠꾸나초 현빈이 언제쯤 자신의 본명을 밝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아의 방송사고 진범은 정말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시작될 주아와 빠꾸나초 이사의 아슬아슬한 오피스 로맨스, 그리고 정한의 이혼 선언 이후 폭풍 전야가 된 온정동의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